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이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최근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동시 발표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모두를 이탈한 상황인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진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 루닛 또한 서서히 반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루닛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 건데 투자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루닛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뉴스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검색해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이 루닛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9월 21일이죠. 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었죠. 이날 종가 같은 경우는 20만 6,993원. 자, 이날까지 루닛의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1차, 유상증자 1차 가액인 15만 3,500원의 주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유상증자 가액 같은 경우는 낮아질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9월 22일. 자, 유상증자 권리락. 자, 20일 권리락 기준가 같은 경우는 20만 7천 원이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 권리락일에는 보통 2, 3거래일 안에 큰 하락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9월 22일 이 권리락 당일의 종가는 20만 1천 원으로 거의 조정이 없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죠. 다음으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에 있는 바로 신주 인수권. 자, 신주 인수권에 대한 매매일이죠. 자, 전에 영상에서 18일부터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연휴를 생각 못해서 잘못 전달해드렸고 이 17일부터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어서 10월 24일에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신주 인수권 매매를 거치고 이 11월 1일부터 11월 2일 이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자, 청약을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이벤트는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주 인수권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기간은 종료되었고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증서를 매수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이용하는 증권사마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키움증권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번 루닛의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이 루닛 46R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의 10분의 1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현재 이 루닛의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죠. 물론 이 유상증자 가액이 당연히 조정이 되겠지만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은 1차 유상증자 가액인 15만 3,500원, 자, 15만 3,500원에 15,000원에서 16,000원을 더 주고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장가로 가져오는 것보다 더 비싸죠.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땐 계속되는 하락으로 유상증자 가액이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조정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시장가로 가져오는 거랑.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하는 게 이번 유상증자의 상장 주식수는 182만 주죠. 자, 그런데 이틀 동안의 신주 인수권 거래량을 보면, 자, 이틀 동안 얼마나 거래됐냐? 자, 30만 주와 20만 주가 거래됐어요. 자, 오히려 이 주식 수와 대비해 본다면 이 본주보다 이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지금 활발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장, 자, 지금 당장의 시장가로 매수를 해도 14만 원에서 15만 원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굳이 이 신주 인수권에 참여해서 유상증자 가액에다가 뭐 15,000원에서 16,000원을 더 주고 가져온다. 이건 이번 신주 인수권 매매 이후 이 유상증자 청약 전에 이 사이에 주가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세력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번 24일 종료되는 신주 인수권 매매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물량을 가져와야겠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까지 이 루닛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신주 인수권 한 주를 받았을 거예요. 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 한 주로는 평단가를 많이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하지만 이번 신주 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10주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평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신주 인수권을 주워 담았다 해서 유상증자 청약일 전에 무조건 100% 오른다는 법은 없어요. 자, 하지만 이번 루닛 유상증자로 끝나나요? 아니죠. 바로 이 무상증자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물량만 잘 주워 담는다면 무상증자까지는 수익 실현할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주인수권 거래량을 봤을 때,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가로 지금 이제 루닛을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이 신주인수권, 자, 신주인수권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주가가 남은 기간 동안 하락한다는 걸 예상했을 때 이 시장가로 가져오는 것보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가져오는 게 더 저렴하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현재 이 루닛의 주가가 청약일 전까지는 하락하면서 이 유상증자의 가액이 엄청 저렴하게 확정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가, 자,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보다 신주 인수권이 저렴한 게 맞고요. 이 유상증자 가액 같은 경우는 10월 27일에 확정이 됩니다. 이날 유상증자 가액이 저렴하게 조정되면, 자,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신주 인수권, 자, 신주 인수권 매매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 중인 이 소통방 안에서 어떻게 매매하셔라 설명드릴 건데, 이 신주 인수권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가 거래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지정가로 걸어두셔야 돼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대1 질문 주시면 제가 지정가까지 얼마에 걸어두셔라 안내해 드릴 건데, 뭐 어렵게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고 문자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제 영상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 설명란이랑 댓글창에 제가 고정 링크 걸어 둘 거예요. 이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세력의 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 이 9월 21일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권리가 끝났죠. 자, 이미 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매매를 했고, 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가 끝난 이 기존 투자자가 아닌 신규 유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주가가 올랐을 때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먹어줄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9월 21일 이전에 매수했으면 1차 가액인 15만 3,500원에 자, 유상증자로 싸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굳이 9월 20일 이후에 15만 3,500원보다 더 비싸게 가져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증자가 진행되는 종목에서는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권리락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자, 하지만 9월 22일 이 권리락 당일 주가는 조정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죠. 자, 이 신규 투자자들이 루닛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은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루닛이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악재가 나온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호재들만 나왔었죠. 어떤 주식이든 이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급등과 급락을 통해서 거래량을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온 하락이 이 세력들이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가의 하락은 언제까지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먹어줄 이 신규 유입이 확보될 때까지 누를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하겠죠. 자,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유상증자 청약일 전인 11월 1일 이 전이 되겠고요. 뭐 주식의 100%는 없지만 아마 유증가액이 확정되는 이 10월 27일 이후부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올리냐?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가를 누르는 건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먹어줄 신규 유입. 자, 그렇다면 다시 올리는 건 이 기존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죠. 뭐 기존 투자자들은 이미 참여했으니까 끝 아니냐 하시겠지만, 유상증자 청약일이 11월 1일입니다. 물론 유상증자 가액이 조정되겠지만 현재로선 1차 유상증자 가액 15만 3,500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가로 사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참여를 할까요? 이날에? 안 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 가액이 뭐 14만원까지 낮아진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를 눌러서 유상증자 가액도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최대한 낮출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끌어올려서 이 기존 투자자들을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시키겠죠. 이 루닛이라는 기업의 입장이나 뭐 루닛의 세력의 입장이나 이 기존 투자자들, 자 루닛의 기존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돈을 내야지 자금 마련, 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되는 거고, 이 세력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신규 유입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이 기존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청약이 중요한 거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확정되는 유상증자 가액, 자 10월 27일에 확정되는 유상증자 가액에 대비해서 끌어올린다는 거니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 가격 절대 안 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건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닥에서 10배 이상 오른 주식은 이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폭등이 나온 주식에서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이 권리락이 마무리되면 보통 대부분의 주식은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물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루닛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자 소통방 링크 들어오셔서 이 좋은 정보들 꼭 얻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 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